네, 12구 참사가 발생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충분히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었던 사회적 참사였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유족들이 한 분, 두 분 힘겹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유가족 협의회를 만든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자, 유족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자 어려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희생자 고 이주영 님의 아버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어려운 인터뷰 응해 주셔서 일단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결심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어, 지금 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의 사과는 없었고요. 음, 유가족의 아픔을 공감하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이들의 한을 풀어줄 수가 없다는 생각에 음, 이젠 뭐 말을 할 수도 없는 아이들이 음, 그 입이 되어서라도 그 억울함을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희생당한 아이들의 입이 되어야 되겠다. 네, 그 문제는 좀 조금 뒤에 좀 집중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네네. 좀 궁금한 게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내셨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그냥 저희가 슬픈 마음들을 오롯이 우리 가족과 함께 서로 끌어안으면서 음, 그렇게 달래고 보탰는데, 네, 그 이후에는 상당히 무기력증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같은 공감대를 가진 다른 유족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으면서, 네. 서로 위로도 하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따님은 우리 아버님한테 어떤 존재였어요? 어, 저희 집에 뭐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고, 또 막내여서 모두가 굉장히 이뻐했고요. 음, 또 카리스마가 굉장히 넘치는 강한 아, 아이였습니다. 음,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인데, 네, 이제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고, 음, 또 이제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죄송합니다. 내년에 이제 결혼을 앞둔 예쁜 그런 예비 신부였습니다. 아,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뭐 한시도 따님 생각을 떨쳐내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참 어떻게 버티셨을지가 정말로 궁금하게 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하, 아이가, 너무 현실로 와닿지가 않아서, 음, 어,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괜찮아질 거라고 주위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음, 더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떨쳐낼 수 있겠어요, 그거를 도저히.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서 더 이상 여쭙기가 좀 힘드네요, 저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참사가 네. 발생하자 정부가 이제 유족들께 이제 1대1 매칭을 해서 지금 그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잖아요. 네네. 정부로부터 처음 연락받으신 게 언제였어요? 저희는 어, 저희는 뭐 경황이 없어서, 네. 어, 뭐, 전혀 뭐 아무런 생각도 따지 않고 아무런 상황에 대한 어떤 판단도 없었던 상황이어가지고, 네. 아들한테 아마 연락이 왔던 걸 알고 있어요. 아드님한테. 예, 예.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의정부 모 병원에 예. 그렇게 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뒤로 계속 뭐 정부가 그러니까 전담 공무원이 지정이 돼서 계속 뭐 지원 이런 것들을 해 줬습니까? 그런 거는 딱히 없었던 건데, 이제, 저희가 그 경찰관이, 네. 일대일 매칭하던 경찰관이 저희한테 이제 유류품을 챙겨서 이제 뭐 직접 전달해 준 거, 그거 말고는 뭐 그렇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뭐 계속 연락을 취해오고 뭐 그러니까 도움 필요한 거 없네 이렇게 뭐 연락하고 이런 것도 없었다라는 말씀이세요? 없었습니다. 저희 장례식 때 와서 뭐 1대1 매칭을 한다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예. 그때는 사실 딱히 뭐 저희가 경험이 요청을 없죠. 할 만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근데 어, 그 이후에는 전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장례식 끝나니까 그냥 연락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네, 그다음부터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튼 그 이제 많은 유족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유족들에게 좀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정부한테 이제 그 다른 유족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준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는데 아버님도 비슷한 경험을 겪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막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는데 워낙 희생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많은 희생자들 유가족들도 저희하고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만나 뵙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뭐 전혀 뭐 연락할 방법도 없고 음. 확인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했죠. 그래요. 네. 그 아무튼 이제 그 전해진 소식이 참사 희생자 유족 협의회를 지금 출범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버님도 지금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죠. 먼저 정부에서 예.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주고 어떤 유가족들의 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그런 게 애초에 당초에 있었으면 저희가 사실 이렇게 외롭고 슬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저희들만이라도 이렇게 같이 한 공간에서 서로 위로하고 저희들 스스로밖에 기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모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보기 전에 이렇게 이제 한 분 두 분 모이셔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할지 이제 대책 논의하고 그 과정 자체가 참 되게 소중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님?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절실한 건데 왜 정부는 그걸 외면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일이지만 저는 애시당초 초기부터 네. 병원에 직접 뛰어가서 저희 아이가 그 빈 건물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봤었고, 아이고, 또 수많은 아이들이 거기 같이 함께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사실은 경황은 없었지만 그 한참을 거기서 기다리다가 뭐 통제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한테 접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용산에 있는 체육관으로 다들 이제 직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체육관에 가서 한참 동안을 기다렸었는데, 거기서 저는 사실은 유가족들을 다 불러 모을 줄 알았어요. 자기들 연고지에 필요한 그런 장례식장으로 연결을 시켜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고 기다렸는데, 뭐 전혀 그런 게 없다가 갑자기 이제 뭐 실종자 신고를 해라. 그리고 가서 기다려라 그러더라고요. 실종자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요? 네네. 저희가 뭐 그렇게 실종자 신고를 하고 이제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의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뭐 의정부 모 병원에 가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가서 또 뭐 거기 가서도 하여튼 뭐 엄청 많이 기다렸었어요. 거의 저희는 뭐 지칠 떨어지고 탈진한 상태였어요. 뭐 경찰서도 왔다 갔다 조서도 꾸며야 되고 또 저희 연고지로 옮기겠다 그러니 뭐 검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유가족들을 만나고 나니 모두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얘기하면 뭐 그렇게 1대1 매칭으로 뭐 모든 걸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자체가 말 그대로 빌공짜 공원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럼 비 좋은 개살구죠. 사실 음, 현실적으로 유가족들한테 와닿았던 부분들은 음. 뭐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지원해 주려고 했던 건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유가족분들이 기자회견도 가졌고 이어서 네네. 이제 협의회를 만들기로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뭐 행안부나 이런 데서 연락 온 거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유가족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음흠. 그럼 만약에 협의회가 만들어지 출범이 되면 정부에 가장 먼저 요구할 사항이 어떤 거예요, 아버님? 일단 진정한 사과죠. 음, 예, 유가족들을 전부 한 자리에 모아놓고 유가족들한테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이 참사를 정치 논리로 끌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국정조사는 실시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아버님?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그나마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막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를 놓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잡음이 일어나는 것이 참 좀 답답하고 안타깝거든요. 합심해서 조사를 해도 부족한 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오롯이 국정조사에만 다른 거를 결부시키지 말고 예. 국정조사에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유가족 협의회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유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그 물리적 공간도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가장 절실해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다들 자기 아이들에 대한 것들 이야기, 추억들 그리고 현재 뭐 건강 상태나 가슴 아픈 것들 이런 것들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왜 왜곡된 시선으로 그렇게 소통 공간을 만들면 우리가 뭐 어떤 다른 목소리를 내어서 정부에 안 좋은 어떤 그런 거를 끼칠지 그렇게 해서 자꾸는 막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유가족들끼리 달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서로 취할 수 있게 해줘야만 그러니까. 분노를 좀 사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향해서 우리 유족끼리 그러니까 좀 서로 그러니까 연락할 수 있게 명단도 좀 유족한테 제공해주고 공간도 좀 마련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그럼 요구할 계획이세요? 그건 뭐 벌써부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그게 왜 어려운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행안부는 달다 쓰다 아무 얘기 없는 거죠 지금?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정말 뭐 가장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해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정부가 저희들을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무성의하군요. 무성의.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건데 이 자리를 빌어서 뭐 대통령이든 행안부 장관이든 아니면 뭐 정부 전체가 되든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아버님? 네. 10월 29일 날 밤에 살려달라고 그 절규하며 외치는 아이들에게 국가는 없었습니다. 네.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유가족에게도 국가는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아버님 용기 잃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말은 못해도 지금 유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을 많이 걱정하고 또 함께 하고자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엄청 많다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12구 참사 희생자 고 이주영님의 아버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